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수능을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전에 그냥 꼭 하는 수업입니다. 이게 꼭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수능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3학년들이 사실 좀 막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연습한다든가 하여튼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은 큰데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을 잘 못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수업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줄 때 대부분 그 어려운 3점짜리 문제, 4점짜리 문제 또는 뭐 4점짜리 문제 중에서도 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표현들이 사실은 조금 대중화되어 있긴 한데 원래는 그런 표현들은 그냥 체감적으로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가 난이도가 어려운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출제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출제하는 목표와 방식이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내신과 틀리게 어떤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서 출제합니다. 내신은 사실은 좀 이렇게 가닥을 잡기 어렵죠. 그래서 뭐가 나올지 사실은 그 정확한 원칙을 잡기 좀 어렵지만 수능은 확고한 원칙을 딱 정해놓고 문제를 내지 이리저리 문제를 막 출제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걸 정확히 이해하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서 정확히 방향을 잡아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하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이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쭉 얘기할 거고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선생님 사견이 아니고 평가원에서 출제 매뉴얼이 있습니다. 수능을 이러이러한 목적과 이런 원칙을 가지고 출제합니다 하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매뉴얼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것을 선생님 PDF 편집기 가지고 선생님이 얄팍하게 몇 개만 좀 이렇게 뽑았거든요. 대신에 이제 PDF 편집기가 좀 허접한 프로그램이라서 선생님 쓰는 게 무료 편집기라서 그 좀 막 깨지는 게 좀 있을 수 있을까? 혹시 깨지는 게 있으면 나중에 좀 얘기해 주세요. 글자가 좀 깨지는 게 좀 있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그 맨 앞에 페이지 머리말 잠깐 보기 바랍니다. 머리말. 이제 그 책 표지 겉에 이제 머리말에 있는 표현이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게요. 수능이 어떻게 출제하느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느냐? 수학 실력을 보는 시험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일단 이걸 소개하기 전에 수능에서 수학 영역, 수학 영역하고 수학 시험하고는 정확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완전히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선생님이 이제 계속 강조할 건데요. 그러니까 순수한 수학 학문을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어떤 원칙을 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 범위 내에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수학 학문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대학에 너희들 이제 수능을 보는 이유가 뭐야? 수능 시험 결과 가지고 대학 입학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거지. 그리고 대학은 그 점수를 보고서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 빨리 이해해야 돼요. 요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이따가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 어쨌든 방향은 일단은 범위는 뭐라는 거야?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라는 거야. 자세히 말하면 뭐니? 교과서를 말하는 거야. 교과서. 그래서 3학년은 교과서가 되게 중요해. 너희들이 그동안 이제 1, 2학년 동안 봤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참고서들 있죠?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원래는. 정석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념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가? 교과서가 중요한 거. 그래서 너희들 그 가끔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지만 수능 만점자들 가끔 뉴스에 나와가지고 꼭 한다는 말이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또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교과서만 문제를 풀었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교과서를 정확히 보면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준비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걸 캐치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캐치하기 바래. 그래서 어떤 참고서를 갖다가 기준 잡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출제 메뉴는 수학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국어도 있고, 그다음 영어도 있고, 탐구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관심이 있으면 그 평가원 그 자료집 가면 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는 걸 상기하고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시험의 성격이에요. 자, 시험의 성격을 이제 정확하게 세 번 했으니까 잘 보도록 해. 자, 시험의 성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등학교 수학 학습을 통해 습득한 수학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이해 동그라미 하고요. 이를 적용하고 동그라미, 계산하고 추론하여 문제 해결 동그라미 여기까지 하는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대학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한 시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게 말이 되게 좀 어렵게 돼 있지? 그죠? 이걸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해줄 거야. 자세하게. 수능에서 수학 영역은 수학 시험, 즉 수학 학문의 시험이 아니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먼저 소재가 뭐냐? 그 다음에 측정 방향은 뭐냐? 이것을 이제 시험 성격에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까지 수학 학습을 통해 배워 습득한 수학 기본 개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아까 선생님 머리말에 있던 거하고 똑같아. 소재는 뭐지? 고등 교육에서 받는 수학을 소재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한 교과서를 말하는 거야. 이게 소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소재를 가지고 시험을 출제한다는 거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절대 출제하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수능이 문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많죠. 선생님 뭐 예시문항 좀 풀어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뒤에 어려운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어떤 그 수학의 접근 방법을 쓴다든가 계산 방법을 쓴다든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제 많아요. 재수생들이나 삼수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에 벗어난 방법을 풀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학 외에 더 이상은 배울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건 아마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거의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것을 딱 소재로 해서 측정 방향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지? 대학 교육에 받는데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이에요. 그러니까 측정 방향의 목표는 대학생 자격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대학교에 여러 가지 이제 전공들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교 이제 원서를 넣을 거야. 그럼 대학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 학생이 과연 대학생 될 자격이 있느냐 이걸 측정하겠다는 거. 그것을 1교시부터 쭉 해서 4, 50교시까지 측정하는 건데 그 중에서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하는 거 뭐냐면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뭘까요? 그게? 수학적 사고력이라는 게 애매하지? 쉽게 말하면 너희들 뭔 것 같아? 수학적 사고력 하는 거. 굉장히 범위가 포괄적이란 말이야, 그지? 그지? 쉽게 말하면 뭐 논리적 사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데 요즘에 특히 강조되는 게 논리적 사고거든요. 논리적 사고를 측정하는 건데 그 논리적 사고를 갖다가 어떻게 측정할 거냐 애매하단 말이야, 범위가. 그것을 네 가지로 측정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 이해, 적용, 계산, 추론, 문제 해결인데 이해하고 적용, 이거 같은 거였구나. 이거 적용을 할 필요 없겠다. 이해만 동그라미. 이해, 계산, 추론, 문제 해결. 이게 네 가지 파트로 정확하게 나눠서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겠다는 거. 애매하게 측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 거기에 딱 맞춰서 나갑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밑에 평가 목표 나와 있죠? 수학적 사고력은 크게 어떻게 측정한다고?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 능력이 있느냐, 이해 능력이 있느냐, 추론 능력이 있느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이렇게 세분화돼서 구체적으로 출제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뒤에 좀 이따 보겠지만,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면 계산 능력을 어디까지 측정할까? 예를 들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계산 능력하고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싶어 하는 계산 능력의 범위는 좀 다릅니다. 뒤에서 하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계산 능력이라는 것은 아주 고난도의 계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필수 계산, 기본 계산을 말하는 거야. 물론, 같은 미분하고 적분 문제 풀 때 수투에서 원하는 기본 계산 능력의 범위가 있고, 미적학에서 원하는 기본 계산 능력은 좀 틀려요. 그 레인지, 그 수준 자체가 좀 틀린 건 맞지만, 아주 복잡한 계산 능력을 원하는 건 아니야. 그것을 너희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주어진 예시 문제를 좀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것을 네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를 뒷페이지에서 선생님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가면, 그 다음 밑에 가면은 이제 계산 능력은 어떻게 방향 잡아서 출제하고, 이해는 어떻게 하고, 추론은 어떻게 하고, 문제 해결은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쭉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계산 능력부터 잠깐 볼게요. 선생님이 앞에서는 선생님이 그 계산 능력하고 그 교재에 쭉 모아놨지? 그래서 그것을 뒤로 가면 예시하고 같이 볼 거니까 예시 쪽으로 잠깐 보도록 합니다. 예시 쪽으로 넘겨가지고. 나중에 수학 공부할 때 이걸 자꾸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물론 선생님이 나중에 수능 분석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문제 다 구분해 주거든, 선생님이. 그래서 접근 방법을 거기에 맞춰서 딱 방향을 잡을 수 있게끔 계속 도와줄 건데, 쉽게 되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좀 계속 찾아볼 수 있게끔 문제 풀다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때 다시 한번 매뉴얼을 살펴봐서 방향 잡아보려고 애써보라고. 초반에는 조금 낯설겠지만 이게 몸에 배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오케이? 자, 먼저 계산 뭐라고 돼 있나 잠깐 볼까? 연산의 기본 법칙, 기본 법칙입니다. 응용 법칙? 아니야, 기본 법칙이나 성질을 적용하는 거야. 기본적인 법칙이나 성질 적용. 적용하여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하는 능력.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한다는 게 뭐냐? 변형하는 거 말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수학의 기본적인 공식이나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역시 여기도 기본이야, 기본. 기본적인 공식이나 계산법을 적용하는 능력. 수학의 전형적인 풀이 절차를 적용하는 능력. 전형적이라는 거의 반대는 뭐지? 독특한입니다. 특이한 풀이를 쓰라는 거, 안 쓰라는 거. 쓰지 마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불리합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사실은 아까, 논리적 사고하고는 크게 좀 잘 와닿지 않는 건데, 이게 제일 성질성을 많이 물어보는 그런 문제 스타일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제 소재를 잘 꼼꼼히 다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들이야. 따라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굉장히 강조 많이 하지만, 교과서적 접근을 자꾸 될 수 있으면 쓰세요 하는 거는 선생님의 사견이 아니고 평가원 매뉴얼을 통해서 선생님도 이제 방향을 잡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불리하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깐 보세요. 그 계산 능력에서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아주 고난도의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거? 그게 아니야. 그 밑에 있는 문제 잠깐 보세요. 이거 보통 대부분 다 2점짜리에 해당되는 건 거의 다 계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2점짜리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대부분 어때요? 계산이 굉장히 어렵냐 아니면 아주 기본 계산이에요? 아주 기본 계산이잖아. 교과서 전형적인 풀을 쓰라는 건데 그런 것들입니다. 밑에 쭉 예제를 보면. 그래서 이런 거 로그에 대한 기본 계산인데요. 전형적인 2점짜리 문제죠. 그죠? 위에 마찬가지로 미분 문제가 있고 적분 문제가 있는데 미분도 뭐야? 다음 함수 미분인 거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지. 그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문제들을 2점짜리니까 쉬운 문제 이렇게 하지만 이건 다 뭘 물어보는 거야? 계산 능력을 물어보는 거고 필수 계산을 정확하게 교과서에서 배운 방법을 그대로 쓰니 하고 이제 측정하는 것들이야. 자, 그래서 계산 능력은 큰 부담이 없는 문제로 보고요. 일단 집중하자면 계산 능력 어떤 계산을 많이 필요로 한다? 기본적인 공식, 기본적인 성질, 기본적인 전형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해 능력인데요. 이해 능력은 이제 뭐 필요하냐? 이게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잡게요. 여기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쭉 써 있는데 두 가지를 잡겠습니다. 이해 능력은 교과 내용의 이해. 내용의 이해.
그 다음에 기호의 이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 능력 그러면은 개념만, 그러니까 내용의 이해라는 건 개념을 주로 말하는 거니까 개념만 말하는 거야. 아, 그런 건 아니고 기호의 이해도 같이 들어가 있어.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붙여서 하나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모두 이해 능력이라고 하냐면 교과 필수 예제. 이것도 이해 능력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하고 기본적인 기호를 이용해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필수 예제 있죠? 그 교과서에 있는 필수 예제가 내용을 우리가 적응시키는 연습하는 문제인 거지 그냥 문제 연습하는 일종의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와 비슷한 형식을 유지하는 책이 있지, 개념서들. 그 개념서에 든 필수 예제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이해시키고 기호를 이해시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교과 필수 예제도 다 이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 의미와 관련된 성질을 알고 적용하는. 그러니까 기호의 이해는 모두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시그마 이런 거 기호죠. 그죠? 이건 수열 파트의 대표적인 기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수, 칸, 미분, 적분 들어가면 굉장히 우리 그 수식을 강조합니까? 그래프를 강조합니까? 그래프를 강조 많이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호는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프가 왜 저렇게 나와 이런 것도 다 이해에 해당되는 거야. 그 다음에 표도 있고요. 표는 주로 쓰는 단어는 어디냐면 사실 확률과 통계학 같은 데는 이제 표를 많이 쓰고요. 그지? 그런 거 등등등 전부 다 뭐야? 관련된 성질을 알고 이해를 해서 적용하는 이런 문제들인 거니까 기호라 그래서 꼭 이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 때 굉장히 강조 많이 했던 게 주구장창 계산만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거야. 여기는 이제 개념을 강조했지? 두 번째는 이제 개념을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수열이 나왔으니까 수열은 뭘 다루는 거야? 그 자체를 모르면 안 되지. 수열이면 등차 수열 공식도 있고 등비 수열 공식도 있고 시그마 공식도 있어. 하지만 수열이 뭘 말하는 거 개념은? 규칙을 다루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규칙을 정확히 다룰 줄 아니?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이해 능력에 관련된 것들이야.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벙어리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 아, 괜찮아. 이거는 그 공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찍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지? 그냥 그치? 나열도 하고 또 뭐도 있어? 연속 규칙. 그런 것들. 그걸 빨리빨리 파악해야 돼. 그게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수열을 다루는 방법은 수열의 규칙을 적용을 하는, 수열은 규칙을 우리 다루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나열도 하고 연속 규칙도 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교과 내용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있느냐. 근데 이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 나는 연속 규칙을 어려워. 별로 그렇게 끌리지 않아. 난 나열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해 문제에서 나열 쪽을 물어보면 괜찮겠지만 연속 규칙을 물어보는 문제 딱 들어가면 난 적응 못하는 거야. 그런 문제. 이해 갑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과서에 나온 기본 예제. 아까 얘기했죠? 기본 예제의 문제나 정형화된 응용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래서 교과서 예제들을 복습하는 게 수험생들한테는 가장 효과적이야, 원래. 그래서 그 3학년 돼가지고 그럼 개념 정리를 뭘로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단호하게 얘기한다.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가장 좋습니다. 정석, no. 개념을 no. 바이블, no. 그런 거 다 이제 버려도 돼,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야, 전부 다. 교과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아, 교과서 문제 풀기 쉬운데 굳이 정리.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개념과 기호에서 어떻게 끌고 나와서 어떤 식으로 왜 저렇게 적용해야 돼. 이런 걸 다 꼼꼼히 봐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등을 우리가 표현하는 능력. 이런 거.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게 뭐지? 대부분 기호의 이해죠. 그지? 그래서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기호의 이해도 물어보고, 그 다음 마지막 수학적 표현, 수학적 용어, 기호, 식, 그래프, 표 등을 교환하여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기호의 이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잠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제 매뉴얼이 말을 좀 쉬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 무슨 법문처럼 해놨죠? 법문처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념의 이해, 기호, 그래프, 교과서에 다루는 뭐 지수함수 그래프, 로그함수 그래프 이런 거, 그런 거의 그래프의 이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필수 예제의 이해, 이런 요약하면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 가끔 할 때 정확한 수학적 용어를 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어? 그 용어도 기호의 이해에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잠깐 볼까? 용어의 이해에서 너희들이 제일 헷갈려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시험 범위는 아닐 수 있지만 집합에서 속한다 이렇게 해서 속한다. 집합과 집합 사이에 A 집합, B 집합에 속한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원소 A가 집합 A에 속한다가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헷갈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해가 부족해서 문제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 이거 틀립니다. 이거는 포함이라고 하고요. 부분 집합 또는 포함. 이거는 속한다입니다. 원소와 집합 사이 관계에 속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뭐야? 개념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정의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예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제. 자, 첫 번째 예제 볼까? 이런 거 이제 많이 이거 기출 문제니까 문제집에서 많이 봤던 겁니다. 지수함수 그래프하고 로그함수가 있는데 밑이 두 개가 틀려. 그럴 때 다음 중 항상 만나는 경우를 골라보세요 했어요. 그러고 가서 A하고 B의 범위만 줬어요. 미세 범위죠. 이건 뭐의 이해를 물어볼까? 그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개념의 이해인 거고 그래프의 이해를 정확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접근 방법 뭐야? 계산이냐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잠깐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예제를 보면 이건 어디 파트에 해당되는 거지? 보니까 교과 필수 예제입니다. 이게 교과 필수. 즉 미정계수의 함수 역할에서 미정계수를 처리하는 기본 예제. 그때 이것을 갖다 그냥 전형적인 계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어떤 개념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떻게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자꾸 3학년들은 오히려 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되짚어 봐야 돼. 오케이?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기출된 문제를 갖다 예시로 줬지만 앞으로 출제된 문제는 똑같이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풀어봐서 알겠지만 쉬운 문제도 뭐가 조금씩 막 틀어나 있죠, 뭔가. 그래 안 그래? 밑에 것도 마찬가지. 3차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이것도 뭐야? 그래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 그래프의 이해고 교과 필수 예제인 거야.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정리하고 있어야 되지. 그지? 자, 그 다음 볼까? 또 밑에, 위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 그 예시 문항이 어쩌다 보니까 그래프 이해를 많이 선생님이 좀 발췌했네요. 이것도 뭐야? 미분과 관련돼서 미분의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물어보는 거지. 미분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프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미분이 함수 그래프 줬으니까 부호를 이용해서 뭘 하는가? 감소, 증가를 판단하는 교과 필수 예제고요. 개념에 대해 이해합니다. 근데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되냐면 문제가 좀 쉬운 문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왜? 똑같이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 나중에 이제 뒷부분 선생님 출제면 뒤에 가면 출제 방식 뭐 이런 거 쭉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 잠깐 보라 할 때 거기까지 본 사람 있나요? 그 뒤에? 맨 뒤에 출제 방식 이런 거 있습니다. 출제 절차 이런 거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나갑니다 이제. 어떻게 출제하는지.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 문제까지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 교과 내용의 이해랑 교과 필수 예제랑 그러니까 교과 내용의 이해 아까 이제 이런 거지 이거. 이런 문제 가까 예를 들면은 이 문제를 푼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뭘 출제하는 잠깐 미분함수 그래프가 좋은데 뭘 물어보냐면 그래프 fx 그래프가 전부 다 증가냐 감소냐 증가 이런 거 극대냐 극소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은 그냥 전형적으로 정해진 풀이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과서 필수 예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과서 필수 예제를 이해 문제를 넣는 이유는 미분의 개념을 정확히 써서
fx 그래프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물으려고 원래 출제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아, 이건 쉬운 문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문제 푼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죠?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해 문제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보통의 3점짜리 문제가 이해 문제가 많습니다. 교과 필수 예제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스타일이 뭐냐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추론 능력입니다. 아마 그 제일 어렵게 학생들이 이제 수능 공부하면서 제일 접근을 어려워하는 게 여기 파트야. 추론 능력. 자, 추론 능력이라는 것을 이제 뭐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막 써 있는데, 뭐 발견적 추론, 연역적 추론, 막 이런 말 있죠? 이거 좀 쉽게 선생님 먼저 방향을 잠깐 잡아줄게요. 추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 수학적 연산을 쓰는 게 아니고 연산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관찰을 해서 관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 과정을 도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관찰이야. 관찰. 추론 능력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관찰입니다. 즉 전형적인 수학적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수학하고 조금은 좀 학문적 수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들이야. 근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아까 선생님 방향, 수능의 방향을 잡을 때 있었죠? 목표가 뭐였죠? 고등학교 수학을 얼마나 잘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대학교 전공을 얼마나 잘 공부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지. 그럼 대학에 가서 모든 전공들이 다 연산을 통해서 대학 전공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을 공부한다 치면은 생물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갖다가 자꾸 찾아내야 돼. 그럴 때 뭐 실험 대조군이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지, 실험할 때. 그럴 때 쓰는 능력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추론 능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말로 되게 어려운데. 자, 봅니다. 먼저 발견적 추론입니다. 뭐냐면 나열해 보기, 세어 보기, 관찰. 뭐 사실 이거 다 똑같은 거야, 전부 다. 다 관찰이야. 근데 관찰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단원에서 이런 걸 많이 취하죠? 나열해 보기. 수열 파트에서 많이 하죠. 또는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구할 때도 많이 합니다. 또는 이런 것도 있지. 자연수 조건을 주고서 어떤 값을 구하라가 아니라 어떤 범위에 해당되는 자연수 순서쌍의 개수가 몇 개야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취하는 게 대부분 뭐야? 추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 풀 때 자연수 조건이 나온다 이럴 때는 전형적인 계산 말고는 관찰하라고 계속 얘기를 주로 하거든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의 핵심의 원리를 발견하는 능력. 해결의 핵심의 원리라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요거값입니다. 요거값. 문제 해결 핵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값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자료를 잘 관찰해서 어떻게 나열해 본다든가 세어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는 관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요거값을 결과를 도출하는 능력,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특히 네가 지금 제일 적응 못하고 있는 거야. 그 선생님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많이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은 2학년 때는 간접적으로 많이 제시를 많이 했었죠. 그죠? 이거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유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는 거. 유추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실은 그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 수학적으로 연산해서 우리가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유추하죠. 그지?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이렇게 받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한단 말이야. 이해가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대충 푼다? 이건 아닌 거야. 절대 그런 건 아닌 거야. 대충 푸는 건 안 돼. 정확하게 풀어야 돼. 자, 그 다음 연역적 추론입니다. 연역적 추론은 뭐냐면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참인 성질을 이끌어내거나 주어진 명제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것. 이거는 문제 형식을 너희들이 알까? 어떤 문제가 보통 이런 문제니?
기니디 문제죠, 기니디 문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것. 그렇지? 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든가. 그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기니디 문제는 대부분 뭐에 해당되냐면 다 추론입니다, 전부 다. 오케이? 난로를 세게 틀었더니 막 졸고도 있네. 잠깐만. 그 다음, 뭐 이것도 마찬가지. 주어진 정의를 이해하고 참인 성질을 끌어내는 능력. 이건 좀 미치고. 주어진 정의를 이해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 해석이야. 이게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이제 문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뭐라고 이상한 조건을 막 줘.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옳은 걸 고르세요. 틀린 걸 고르세요. 또는 결과를 도출하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 관찰해야 되지. 대부분 관찰할 때 뭐 하냐? 문제를 해석하세요. 자꾸 얘기하는 거고, 특히 요즘에 강조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발례를 들어서 주어진 명제가 거짓 판단하는 거. 여기까지가 다 뭐야, 전부 다? 대부분 다 조건을 주는 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리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문제 해석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해석할 때 관찰을 많이 하라고 줍니다. 왜냐하면 문제 해석할 때 문제가 주어진 자료가 수식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거. 그래서 그걸 다 해석하고 관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증명 능력입니다. 자,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강조했던 거. 증명 문제는 뭐냐? 이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죠? 추론 문제입니다. 증명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증명을 읽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위에 가면은 뭐 이런 거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소재들이거든요. 수학적 기납법의 이해, 증명, 동치, 명제 이해, 이렇게 뭐 무엇은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은 좀 너희들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제일 와닿을 것 같아요. 주어진 증명을 읽고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인데, 뭐가 아니냐면, 주어진 증명 읽고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용의 이해, 증명 내용의 이해. 증명 내용의 이해를 묻는 게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앞뒤 문맥상 맞는 걸 그냥 찾는 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쉽게 과정 추론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우리 보통 증명 문장은 가로놓기 있죠. 이렇게 문장이 쭉 이렇게 있고 얘가 뭐죠?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때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건 아니고 문맥상 뭐가 들어가는 게 적당한 거지 과정상 뭐가 들어가는 게 적당한 것을 찾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증명 문제, 가로놓기 문제는 대부분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이해하는 게 아니고 과정을 정확히 보고서 문맥을 잘 살펴보고서 뭐가 들어가는 게 적당한 찾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이제 선생님이 수업 때 가끔 얘기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근거가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 잘 맞춰서 공부하라고. 선생님 사견으로 너희들, 선생님 개인적 의견으로 너희들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럼 이제 문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추론 문제가 제일 방향 잡기 어려우니까 특히 추론 문제 빨리 방향 잘 잡아야 돼. 이거 방향 잘 잡는 게 일단은 수능 점수 확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뒤에 볼게요. 예제 볼게요. 딱 봐도 어려운 문제 형태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 이 문제를 풀 건 아니고요. 실제 문제 푸는 것은 선생님이 수능 예시 문항 가지고 할 거야. 여기 딱 봅니다, 이거.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보면 어지러워. 학생들이 이런 문제 처음에 적응하기 못해. 오른쪽에 보니까 뭔가 자료가 줬어요. 자, 이걸 크기 수 나열 다음 같은 수열을 만들었습니다.